오프닝 명동의 화려함 뒤편, 지상 10m의 고립.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려한 거리 중 하나인 서울 명동을 기억하시나요? 수많은 관광객이 오가고 명품 매장이 즐비한 그곳 한복판에 꼬박 1년 가까이 지상 10m 위 철탑에 갇혀 지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 고진수 지부장입니다. 2026년 1월 14일 오후 2시 15분 회색빛 하늘 아래 스카이차 한 대가 서서히 위로 올라갑니다. 336일 전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 올랐던 그곳에서 고 지부장은 이제 내려올 준비를 합니다. 그의 손에는 색이 바래고 비바람에 반쯤 찢긴 무지개색 세종호텔 지부 노조 깃발이 들려 있습니다. 그 깃발은 지난 1년 그가 하늘 위에서 견뎌낸 혹독한 시간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외칩니다. 고진수 고생했다. 끝까지 함께한다. 땅을 밟은 그의 첫마디는 감사의 마음이었습니다. 작년 2월 겨울에 올라 사계절이 바뀌어 또다시 겨울의 중심에서 땅을 밟게 되어 다행이라는 인사. 오늘은 그가 왜 하늘로 올라가야만 했는지, 그리고 왜 복직의 답을 듣지 못했음에도 내려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336일간의 기록을 상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336일의 기록. 하늘 위에서 보낸 사계절. 고진수 지부장이 고공농성을 시작한 것은 2025년 2월 13일이었습니다. 서울 명동 세종호텔 앞 지상 10m 높이의 지하차도 진입차단 시설물 위가 그의 집이자 투쟁 현장이 되었습니다. 단 1평도 되지 않는 좁은 공간. 여름에는 달궈진 철판 위에서 찜통더위를 견뎌야 했고, 겨울에는 칼바람을 막아줄 벽 하나 없는 곳에서 얇은 비닐의 의지의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는 왜 그곳에 올라갔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코로나19 시기 경영난을 명분으로 정리해고된 조합원 6명의 복직입니다. 세종호텔은 2021년 12월 전원민주노총 소속인 직원들을 정리해고했습니다. 노조는 이것이 경영난을 빌미로 한 노조 파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 지부장은 동료들을 다시 일터로 돌려보내기 전까지는 내려오지 않겠다는 각오로 철탑에 몸을 묶었습니다. 하지만 300일이 넘어가면서 한판은 더욱 매서워졌고 고 지부장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제대로 걷지도 못한 채 1년을 보낸 그의 다리는 근육이 빠져 땅에 내려오자마자 휠체어에 몸을 실어야 했습니다. 의료진과 연대 시민들은 그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판단하에 농성 중단을 권고했고, 고 지부장은 투쟁의 장소를 땅으로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땅 위에서 맞이한 동지들, 눈물의 재회. 고 지부장이 지상으로 내려오던 날, 현장에는 그를 지켜온 수많은 시민이 모였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말벌 동지라 불리는 연대 시민들과 먼저 고공농성을 경험했던 동지들입니다. 조선소 하청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97일간 농성했던 김영수 전 지회장, 그리고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서 600일이라는 믿기 힘든 시간을 견딘 박정혜 수석 부지회장이 그를 마중 나왔습니다. 고 지부장은 휠체어에 앉기도 전 땅을 밟자마자 김영수 동지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먹였습니다. 고공에 가본 사람만이 아는 고독과 공포, 그리고 동지애가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비록 고공에서 복직의 답을 받아내지는 못했지만 아래에 있는 더 많은 동지와 함께 정리해고 철회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말입니다. 고 지부장의 내려옴은 항복이 아니라 투쟁의 임박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삼흑자 333억의 역설. 왜 복직은 안 되는가? 이제 세종호텔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측이 내세운 정리해고의 명분은 코로나19로 인한 극심한 적자였습니다. 실제로 2020년과 2021년 호텔은 어려움을 겪었고,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급반전되었습니다. 정리해고가 단행된 지 불과 1년 만인 2023년 세종호텔은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12억 원이었지만 2024년에는 무려 333억 원이라는 기록적인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명동의 관광객이 다시 몰리고 호텔은 역대 최대 객실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노조는 묻습니다. 경영난이 해소되었고 돈도 많이 벌고 있는데 왜 해고된 노동자들은 돌아올 수 없느냐고 말이죠. 현재 세종호텔의 정규직은 고작 20명 뿐입니다.
과거 250명이 일하던 곳을 비정규직 위주로 재편하고 수익만 극대화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입니다. 사측은 대법원 판결에서 이겼으니 법적으로 복직시킬 의무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말합니다. 법이 정당하다고 해서 그 해고가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4.7차 노사교섭, 휠체어를 타고 들어간 협상장. 고 지부장은 땅에 내려온 바로 그날 건강검진을 마치자마자 휠체어를 타고 세종호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7차 노사교섭에 직접 참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병원으로 가라는 권유도 뿌리치고 사측과 마주 앉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노조는 6명 전원 복직에서 순차적 복직으로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사측은 여전히 복직은 절대 안 된다는 태도를 고수하며 위로금 지급만을 제안했습니다. 고 지부장은 교섭장을 나오며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내려오면서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했는데 아직은 부족한 것 같다며 시민들의 연대에 힘입어 꼭 일터로 돌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교섭의 실질적인 해결사는 따로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입니다. 세종호텔의 지분 100%를 소유한 대양학원, 즉 세종대학교 재단입니다. 주명건 명예이사장이 직접 결단하지 않는 한 임기가 정해진 전문경영인 사장은 아무런 결정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고자 2명은 교섭이 끝난 뒤 호텔 로비에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실소유주가 나올 때까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오 정리해고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세종호텔 사태는 단순히 한 호텔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정리해고 제도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민변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라는 모호한 전제가 기업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회사가 의도적으로 적자를 만들거나 일시적인 위기를 근거로 노조를 탄압하고 인건비를 줄이는 수단으로 정리해고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세종호텔의 경우도 정리해고된 인원이 모두 민주노총 조합원이었다는 점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리해고라는 칼날이 기업의 경영 효율화라는 이름 아래 노동자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리해고 요건을 대폭 강화하거나 경영이 회복되었을 때 해고자를 우선적으로 복직시키는 우선 재고용 의무를 실질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고진수 지부장의 336일은 우리 사회에 묵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회사가 돈을 벌면 노동자도 함께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 재난의 고통은 노동자만 짊어져야 하는가? 명동의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에서 1년을 버틴 그의 외침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무리 고공에서 지상으로 투쟁은 계속된다. 고진수 지부장의 고공농성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 투쟁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고 지부장은 현재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호텔 로비에서 농성 중인 동료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는 1월 29일 8차 교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측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지 아니면 여전히 차가운 벽으로 남을지 많은 시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고 지부장이 하늘에서 보낸 336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투쟁을 통해 우리는 정리해고의 부당함을 알게 되었고 연대의 힘이 얼마나 단단한지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명동을 지날 때 세종호텔을 보신다면 한 번만 떠올려 주세요. 그곳에서 1년을 버틴 노동자가 있었음을, 그리고 지금도 로비 차가운 바닥에서 일터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말입니다.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이 다시 호텔 유니폼을 입고 손님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우리도 관심을 멈추지 말아야겠습니다. 고진수 지부장과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복직을 응원하신다면 따뜻한 댓글 한마디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